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시 도심권 50+ 센터에서 운영하는 나만의 사진 영상 만들기 프로그램을 맡은 강사 문애리입니다. 저는 잠신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조기 퇴직을 하고 현재 사단법인 한국 아르헨티나 탱고 협회 사무국장으로 있고요. 아르헨티나 탱고 똑같단고 대표이며 유튜브 채널 에브리탱고와 리사문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제작 도구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진과 영상을 제작하는 데 쓰이는 영상 언어를 2가지의 내용으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촬영을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저만의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러한 팁을 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촬영의 실제, 또 일반 카메라의 실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 도구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는 영상을 기획하는 요령을 말씀드리고, 제가 제작한 영상 제작의 실제 영상을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겠죠. 우선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스마트폰을 고정할 수 있는 삼각대, 그 다음에 미세한 소리까지 담으려면 마이크가 필요할 것이고요. 스마트폰을 움직이면서 촬영하면 흔들리기 때문에 짐벌이 또 필요할 거예요. 또 사진기를 사용할 수 있겠죠. 사진기를 사용할 때는 좀 더 고급스러운 지향성 마이크도 또 있으면 또 좋겠고, 또 카메라를 고정할 수 있는 삼각대와 또 움직이면서 촬영할 때 쓰는 카메라 짐벌도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촬영에 필요한 영상 언어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카메라와 대상 간의 거리로서 분류를 했는데요. 처음에 익스트림 롱샷, 우리가 어떠한 장면을 촬영하거나 또는 사진을 찍을 때는 그 장소가 어디서 촬영을 했고 또 얼마만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주 먼 거리에서 배경의 전체를 보여주면서 또 대상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줄 때 쓰는 것이 익스트림 롱샷입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더 익스트림 롱샷보다는 가까운 거리에서 등장인물들이 어떠한 관계로 있는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배경과 함께 조금 더 큰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이 롱샷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물을 담을 때 인물의 전체를 화면에 담을 필요가 있죠. 머리부터 다리까지 전체 모습을 담을 때 쓰는 것이 풀샷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화면은요, 제가 어제 촬영한 거예요. 어제 촬영해서 역에서 실제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잠깐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풀샷. 그러면 우리가 사진도 그렇게 나눌 수 있지만 동영상에서도 역시 이러한 익스트림 롱샷, 롱샷, 풀샷,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촬영을 해야 되겠죠. 그 예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에는 익스트림 롱샷에서 시작해서 롱샷 또 풀샷 이렇게 진행되는 거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전체적인 배경에서 인물이 나타나는 익스트림 롱샷으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롱샷에서 풀샷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조금 더 가까운 위치죠.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니니까 무릎까지 니샷. 그래서 인물의 머리부터 무릎까지 촬영하는 것을 니샷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 손주예요. 귀여운 손주 모습을 제가 집에서 찍은 사진을 오늘 예시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웨이스트 샷. 웨이스트 샷이니까 허리가 되겠죠. 인물의 머리부터 허리까지 찍는 것. 웨이스트 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대상을 놓고 인터뷰를 하거나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웨이스트 샷을 씁니다.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니샷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서 인물을 좀 더 확대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로 인터뷰를 할 때는 웨이스트 샷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더 근접해서 바스트 샷. 그래서 인물에서 인물의 머리부터 가슴까지 인물 촬영의 기본 샷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클로즈업 샷. 이거는 배경이나 인물의 일부를 보여주면서 인물의 표정과 감정을 자세히 표현할 때 쓰는 샷이죠.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더 많이 확대해서 얼굴의 일부분 또는 눈, 코, 귀의 특정 부분, 또 우리가 슬프거나 기쁠 때 어떤 감정을 표현하려고 할 때는 눈을 크게 보이거나 또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럴 때 쓰는 그런 샷이죠.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 그래서 아까는 카메라와 대상의 거리로서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카메라가 대상을 비추는 각도로 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하이 앵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전체를 한꺼번에 보여줄 때 쓰는 그러한 하이 앵글이죠. 그래서 이때는 조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니까 사람을 찍을 때는 좀 나약하고 작은 사람, 이러한 느낌이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또한 인터뷰를 할 때 또한 친근감일 때 나타내는 것이 아이 레벨. 그래서 저는 아이를 찍을 때는 보통 아이 레벨로 찍습니다. 그래서 내 자세를 많이 낮추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카메라를 대고 그렇게 주로 촬영을 합니다.
카메라가 대상을 좀 아래 위치에서 우리가 찍는 것을 로우 앵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대상보다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강하고 위험한 느낌이죠. 지금은 이제 아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선거에서 많이 쓰거나 좀 위험이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일 때는 주로 로우 앵글을 씁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지만 카메라가 대상보다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좀 더 그 사람이 강하고 위험 있게 보이죠. 그 다음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통 많이 보이는데요. 오버 더 숄더 샷, 한 사람의 어깨 너머로 다른 사람의 표정을 담을 때, 주로 대화 장면을 담을 때 많이 쓰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촬영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사진을 찍더라도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 헤드룸.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인물의 머리와 사진의 끝 윗부분이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위에 헤드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어색해 보이죠.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던 적당한 헤드룸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헤드룸의 경우는 맨 왼쪽처럼 너무 적은 헤드룸이 되면 우리가 나중에 수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을 때 적당한 헤드룸을 맞춰야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람이 전체 화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인물이 바라보는 위치, 인물이 바라보는 위치의 공간이 적어요. 그리고 인물의 옆쪽이 오히려 넓은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그러나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인물이 바라보는 쪽으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고 또한 여유가 있어 보이죠. 이것을 루킹 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제가 사진과 영상을 찍으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가져가서 사진을 촬영하고 또 좋은 장소로 많이 이동을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자 갔는데 배터리가 여유가 없어가지고 촬영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촬영을 할 때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배터리에 여분이 있는지, 또한 내가 저장하는 그 공간에 여분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배터리, 보조 배터리를 또 준비해 가는 그것이 가장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기구와 어떠한 좋은 장소가 있다 하더라도 배터리가 또는 저장 공간이 부족하면 우리가 촬영을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미리 설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내일 가고자 하는 장소가 인터뷰다. 그러면 인터뷰에 맞는 설정을 미리 해 놓습니다. 또 풍경을 내가 촬영하고 싶다 하면은 풍경에 맞는 설정을 미리 해 둡니다. 또 움직이는 영상을 찍고 싶다 하면 움직이는 영상에 맞는 설정을 미리 해 둡니다. 왜냐하면 촬영하는 당일날 가서는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촬영하는 장소 또 이동도 해야 되죠. 또 불시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그때 카메라를 설정하려면 굉장히 지장이 많겠죠.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은 화질을 고려해야 합니다. 화질을 높게 또한 화질을 좋게 하려면 그만큼 용량이 많이 나가죠. 또 화질을 적당하게 하면 또 용량이 적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 용도에 맞게 화질을 선택을 해서 그것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렌즈를 잘 닦을 것. 저는 주로 카메라로 촬영을 많이 합니다. 촬영을 집에서 확인하다 보면은 사진이나 영상에 먼지가 있거나 또는 흐리게 보여서 굉장히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렌즈를 꼭 닦고 또 카메라도 렌즈를 닦고 안에 있는 먼지를 제거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야경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준비도 많이 했고 또 장소도 어렵게 찾았고 전체 구조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장소를 정해서 제가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봤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사진은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좌측 상단에 먼지가 있고 그 먼지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수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아무리 먼지를 닦고 좋은 카메라와 또한 좋은 장소에서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진이 흔들리는 상황이 됐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없겠죠. 또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을 정성 들여 찍었지만 그 영상이 흔들리는 경우에는 그 영상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에는 영상을 보실 텐데요. 영상을 어렵게 촬영을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제가 삼각대를 사용을 해서 찍은 것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이 흔들리죠. 이거는 삼각대를 사용해서 영상을 찍었지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은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죠. 이 영상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각대를 사용할 때도 기후나 날씨를 잘 생각해서 조금 더 견고한 삼각대를 써야 할지, 또한 내가 이동 때문에 조금 가벼운 삼각대를 써야 할지를 판단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나 사진은 흔들리지 않게 찍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용도에 맞게 가로로 촬영해야 할지 또 세로로 촬영해야 될지 미리 결정해서 찍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로 많이 나오죠. 유튜브 영상이 보통 가로로 보기 편하기 때문에 또한 가로로 찍는 것이 많습니다. 어떠한 인물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자 할 때, 또 동작의 모습을 자세히 보려고 할 때는 세로로 찍는 것이 또 유익하겠죠. 그래서 가로로 찍을지 세로로 찍을지를 미리 결정해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카메라를 이용하는 건데요. 전체적인 위치를 알기 위해서 3분할선이나 또는 4분할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리 카메라나 또한 스마트폰에도 있어요. 3분할선을 미리 설정을 해두면 촬영을 할 때 위치를 굉장히 편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30도의 법칙이라는 것은 촬영을 할 때 한 곳에서만 촬영을 하지 않죠. 인물을 촬영할 때는 왼쪽에서 촬영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촬영할 수도 있어요.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는 것이 보는 사람한테 훨씬 편할 거예요. 이럴 때 30도의 법칙을 이용해서 하면은 좀 더 영상의 질이 높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쉬운 것은 같이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더 자연스러울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줌 사용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할 때 손으로 줌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이럴 때는 실제로 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줌을 사용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이용하신다면 많이 확대할수록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면에서만 크게 나오기 때문에 화질이 좋아지질 않습니다. 요즘에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광각, 표준, 망원 이렇게 멀리 찍을 때 또한 보통 찍을 때 또한 가까이 찍을 때 이 세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 세 가지를 미리 선택하고 그대로 촬영하는 것이 팁입니다. 물론 카메라가 있으면 특히 줌 카메라가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영상과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고 또 카메라에 단렌즈를 쓸 때는 내가 발품을 팔아서 그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줌을 사용할 때는 그것을 미리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고려할 것은 조명을 잘 고려해서 촬영할 것. 우리가 어떠한 영상을 찍을 때 나중에 편집하고 수정하기보다는 처음에 잘 찍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편집에는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그 영상을 찍을 때 조명을 잘 고려해서 찍으면 나중에 수정도 하지 않고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공들여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라도 예를 들어서 너무 어둡게 찍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찍은 것을 수정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수정하지 않거나 또는 굉장히 화질이 안 좋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과 또한 실내에서 찍을 때는 그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조명을 우리가 꼭 고려해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사진에 많은 앱들이 있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면 인물도 굉장히 예쁘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어떠한 영상을 만든다든가 또는 작품을 만들 때는 이 앱을 하지 않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앱을 사용하는 것은 화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영상을 편집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찍으러 갔잖아요. 그러면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인터뷰만 찍고 그것을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려면 굉장히 단순하겠죠. 그래서 인터뷰를 만약에 촬영하러 가신다면은 미리 그곳에 가서 배경, 또 유인물, 그리고 촬영하는 모든 환경, 또한 소품 이런 것들을 미리 찍어 두시면 나중에 영상 촬영한 것을 편집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한강에서 찍은 거예요. 지난 여름에 굉장히 물이 많았죠. 홍수가 나서 물이 많고 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었는데 그때 새를 찍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새를 찍었는데 새가 한 마리가 있었죠. 중간에 새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카메라의 위치를 조금 옮겨 보니까 또 새가 뜨문뜨문 여러 마리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그때 찍었는데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가
또한 카메라로 들고 다닐 때는 수시로 이런 인서트 영상을 찍어 두시면 나중에 내가 만드는 영상에 굉장히 필요하게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이 대면 수업이었으면 같이 스마트폰을 또 켜거나 또한 카메라를 켜서 여러 가지 설정에 대해서 또 설명도 해드리고 또한 같이 해보고 할 텐데 지금 영상으로만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환경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꼭 먼저 설정해야 될 내용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셔서 스마트폰에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셔서 전면과 후면에 동영상 크기를 내가 오늘 촬영하는 것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면은 앞으로 보는 그런 앞으로 찍는 동영상이 되겠죠. 그리고 후면은 후면에 있는 카메라로 찍는 동영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찍는 그 동영상의 크기에 맞게 맨 처음에 이것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수직 수편 안내선 필요할 때 설정하거나 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설정할 내용만 우선 말씀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기본적인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보면은 요즘에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찍으려고 하는 그 대상 또는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음식이라는 메뉴가 있죠. 음식을 선택해서 하시면 음식 부분이 강조돼서 굉장히 맛있는 음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야간 메뉴가 있어요. 야간 메뉴를 설정을 하시게 되면 야간에 맞는 그러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야간 촬영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화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예쁘고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집에서 확인하다 보니까 야간의 경우는 굉장히 영상의 질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깜깜한 그러한 밤보다는 약간 초저녁이나 또는 주변에 그 불빛이 있다거나 또는 조명이 있는 곳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갔을 때 넓은 그러한 장소를 모두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죠. 이럴 때는 파노라마를 선택합니다. 파노라마의 촬영을 할 때는 발을 움직이면서 촬영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실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발을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팔만 좌에서 우로 움직이면 영상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상체를 그대로 두면서 발의 모양을 조금씩 왼쪽에서 오른쪽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발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위에 상체는 그대로 모습으로 찍는 것이 훨씬 질이 좋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는 카메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고급적인 작동을 할 수 있는 프로라는 그러한 메뉴가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 포커스도 있고 또 동영상에서는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는 메뉴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운동을 한다든가 또는 댄스를 한다든가 또는 어떠한 동작을 한다든가 또는 요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슬로우 모션으로 찍을 필요가 있겠죠. 또한 반대로 여러 가지 동작들을 좀 더 빠르게 촬영하는 그러한 모드가 있습니다. 하이퍼랩스. 그래서 하이퍼랩스를 찍으려면 굉장히 인내가 필요하겠죠. 내가 장시간 거기서 서 있어야 되니까요. 이럴 때는 하이퍼랩스를 찍으실 때는 꼭 삼각대를 쓰셔서 흔들리지 않게 카메라의 위치를 고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간단한 편집 도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는 아르헨티나 탱고 강사 활동을 하면서 탱고 하는 분들의 사진을 찍고, 또한 공연을 할 때는 공연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습니다. 우선 처음 보시는 영상은 스마트폰 짐벌에다가 맞춰서 동작의 아랫부분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춤추시는 분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자리를 옮겨가면서 이것을 촬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스마트폰을 내려서 촬영을 했는데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때는 스마트폰에다 스마트폰용 짐벌을 해서 사용해서 찍었는데 위로 들고 하는 그러한 촬영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웠고요. 또 스마트폰이 또 마음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조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찍는 것은 제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제작을 할 때는 전체적인 것들을 보여줄 필요도 있지만은 가까이 있는 것들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와 가까이 있는 것을 같이 묶어서 우리가 영상을 마련하면, 영상을 제작하면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영상의 모습을 보여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고급지게 보일 수가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은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찍을 때에는 내가 카메라를 들고 움직여야 되죠. 이럴 때는 무릎을 약간 구부려서 보폭을 작게 살짝 움직이면서 사진을 촬영합니다. 두 팔은 몸에다 붙이고 카메라를 고정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소리가 안 나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어떻게 종합된 영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작 도구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키네마스터와 루마 퓨전이라는 저작 도구를 사용하고요. 또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때는 밴믹스, 베가스, 파워 디렉터,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파이널 컷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료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이 중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해야 되는데 본인의 사정에 맞춰서, 또 사용하는 기간에 따라서, 또한 내가 제작하고자 하는 영상의 질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또한 어떠한 영상을 제작을 할 때 미리 찍고 나중에 편집하기보다는 먼저 영상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뉴스를 할지, 인터뷰를 할지, 또한 브이로그를 할지, 또한 정보를 줘야 될지 하는 프로그램의 형식에 맞춰서 내가 기획하고 구성하고, 또한 그 영상을 찍는 장소와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성안을 미리 만들어서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간단히 양식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촬영 스토리보드를 씁니다.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제목과 내용을 쓴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 또 사용해야 될 배경음악을 미리 적어 놓죠.
어떠한 샷 사이즈로 할지를 미리 적습니다. 맨 처음에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 사진으로만 된 것입니다. 제가 남산에 올라가서 카메라로 야경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특히 어떤 장소에 대한 소개를 할 때는 영상을 찍을 때 동영상을 찍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사진을 사용하여 편집을 할 때는 줌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모습으로 그 장소를 소개해 주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사진으로도 충분히 이러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것은 영상으로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영상을 찍은 다음에 그것을 편집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이때에는 화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경음악을 넣으면 훨씬 좋겠죠. 이와 같이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또 그 대상과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영상을 찍어 놓으시면 조금 더 고급진 그러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영상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입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올릴 때는 인트로 화면이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는 또 간단하게 앱을 사용하여 인트로를 만든 다음에 본 영상을 놓으면 좋습니다. 의미가 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는데 그래도 소근으로 서로 만나서 대화도 연습도 할 수 있게 되어서요. 그래서 공연은 제게 힘을 줬다고 할까요? 마음의 건강을 준 것 같아요. 오늘 강의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또 영상도 실제로 촬영을 하고 카메라 설정도 또 같이 해보고 하면서 어려운 점을 또한 같이 나눠도 보고 만들어도 보고 사실은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우리가 환경이지만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처음부터 다시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